굉장히 좀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고 계신데 강제추행죄가 위헌이다. 이렇게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일단 그 조주빈은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? 조주빈은 앞서 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이에 더해서요, 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. 이 조주빈과 공범은요, 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. 조주빈은 이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와 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자, 그럼 조주빈이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낸 형법 298조, 이게 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실까요? 네, 형법 298조는요, 이 강제추행죄인데요.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 규정입니다. 이 강제추행죄는 폭행,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 폭행의 의미와 관련해서요. 이제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에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인데요. 사실 여기 논의의 포인트가 있기는 있습니다. 이 유형력 행사가 이제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인데요. 이 최근 엘리베이터 내 이 밀폐된 장소에서 이 음란 행위를 한 경우에 이 닿지는 않았잖아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 이 밀폐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는 유형력, 이 물리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보이는데요. 또한 이제 타인의 물건에 이 체액을 뿌리는 행위 있잖아요. 이것을 유형력의 행사로 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. 최근 언론 보도가 됐던 이 카페 직원 음료에 체액을 넣어 직원이 마신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것은 사실 체액을 외부에 뿌리는 행위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 내부 장기에 닿게 한 행위이므로 사실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돼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형벌 조항에 내 행위가 죄인가 아닌가, 죄에 해당하나 아니냐를 이 조항 자체를 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인데요. 조주빈 역시 이 강제추행죄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조주빈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형법에 내 행위가 죄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걸 지금 물어본 건데 사실 뭐 이 헌법소원 청구한 사실 자체가 모두에게 좀 뻔뻔하게 느껴지는 사실이기도 한데 조주빈이 주장한 이 헌법소원의 근거는 좀 어디에 있었습니까? 네,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제 강제추행의 사례는요, 이 유형력의 행사를 이 강제추행죄 인정에 이 구성요건 요소로 보느냐, 이 법률적인 사실 문제가 수반된 것입니다. 이 신체적 접촉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이 강제추행이 되느냐, 이 법리적 쟁점이 분명한데요. 이런 의미 있는 헌법소원이라면 모두가 타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. 하지만요,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만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뭐 이것이 바로 이 건전한 상식이거든요. 누가 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든요. 조주빈은 진정한 법리적 의미가 있는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감형을 목적으로 내가 또는 재심을 받아보기 하기 위해서 이 수를 써가지고 이 재판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강제추행 자체가요, 이것을 만진 것이 이제 추행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, 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이라는 게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유형력의 행사, 즉 물리력이 가해진 추행의 경우, 아까 전에는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밀폐된 장소에서의 뭐 음란행위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이번에는 이제 유형력의 행사, 물리력이 가해진 추행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 형법상 강제추행이 되냐의 문제인데요. 이 사실 조주빈 사건과도 무관하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원 차원에서 이 학생의 어깨를 톡톡 건드린 선생님이 강제추행으로 실제 기소되기도 합니다. 이것은 현재 대법원이요, 이 강제추행죄의 유죄가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
꼭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. 요즘 이제 많이 문제되고 있는 남녀가 바뀌었을 때, 즉 여자가 남자에게 이 경력의 차원으로 어깨를 이제 툭툭 건드린 것과 남자가 여자 어깨를 이제 톡톡 건드린 것 모두 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. 예.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. 이렇게 판단하여 이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사실 법리적인 문제인데요. 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이 법 적용의 자의성, 형평성, 공정성들도 사실 대두될 수 있는데요. 저도 이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 자의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이건 뭐 사실 다음 기회에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박사방 조주빈의 주장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달 수가 없다라는 그런 헌재의 네, 판결인 헌재,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감형을 위해서 조주빈이 이렇게 헌법 네. 소원을 제기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면 더 이상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건가요? 그대로 네. 그냥 형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조주빈 입장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그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아서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. 따라서 예. 나는 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 형벌 조항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재심을 청구해서 아마 무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예. 했던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죄의 지금 현재 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 역시 동의합니다.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법리적인 부분의 판례 분석이나 이 법리적 쟁점 등은 좀 명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한 행위로 기소당하는 억울한 일은 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 보면 조주빈이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지 좀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철저하게 좀 반성하는 시간을 그 안에서 갖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